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공미정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빛이 보이죠? 네, 이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지금 햇볕이 비쳐서 약간 자리를 옮기긴 했는데 요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3월 5일입니다. 5일 바로 화끈한 토요일, 화토, 네, 화목한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코로나 이제 이전의 가족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제 뭐 각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뭐 하루 일과가 굉장히 바빴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예, 누구 말대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꼭 로또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족들끼리 더 애틋해지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또 이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휴,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건가? 내 마음에 심각한 상처와 그리고 좀 이렇게 나쁜 기억만 남기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극복할까? 하고 똘똘 뭉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부부들이 사이가 좋다고 해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그 주제로 평일에는 함께 했고, 주말에는 이제 주로 자유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항상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제가 예전에 좀 놀랬던 유튜버가 있는데 여자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새벽에 평균 4시에 기상을 해서 헬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다시 출근을 했다가 그런 루틴으로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결국에는 책까지 냈었는데 이게 하루를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긍정적 사고로 삶을 풍요롭게. 그런데 긍정적인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이제 뭐 그래 오늘 해낼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뭐 어떤 뭐 깨똑 그런데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런 SNS에 보면은 뭐 그래 누구야 해낼 수 있어. 뭐 그리고 뭐 그래 나는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작심삼일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불안이 쌓이고 남의 시선이 의식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뇌의 기전도 있다고 그러죠.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경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내 몸이 아프고 귀찮은데 뭐가 그렇게 좋고 그리고 일단은 걸음걸이나 또 그런 집 안에서조차도 막 천장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고 바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집 밖으로 나갈 때 막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그냥 만성화가 되어 있어서 막 피로에 쩔었다 이제 막 피곤에 쩔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해도 뭐가 되지를 않죠. 네. 막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늪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마시던 술병에 술이 반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구,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 라면서 비관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구나, 라면서 환호를 합니다. 동일한 경우를 보거나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과 또 부정적인 사람의 사고를 비교할 때 곧잘 인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더 바람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음, 그러나 누구나 그걸 인정하면서도 뭐 실제 삶에선 그 반대의 성향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인데,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요가를 배우러 갔었는데, 그 요가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인체가 뭐 우주로 치면 뭐 소우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아유 간땡이가 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겁이 없다. 간이 부었다는 거는 벌써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간이 작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기가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또 소심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타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도 선홍색 이게 빛을 띠면은 되게 이제 아주 건강한 간이다. 그런데 나는 음주도 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했는데 간 자체가 아예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막 하얗거나 이럴 경우에는 간 경화로 가는 건데, 간 경화 같은 경우 예전에는 사실은 다들 사망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간암 말기다 뭐 이렇게 해도 또 수술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간 영양제, 간에 좋은 식품을 이제 드신다고 많은 분들이 뭐 요상한 뭐 이상한 집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희한한 무슨 뭐 동물즙 같은 거 되게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간이 해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요, 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약 같은 거 드실 때 정말 잘 드셔야겠죠. 햇볕도 이렇게 창문으로 비치는데 하필이면 여기 반짝이가 있는 그 스톤을 달고 왔더니 거의 여기가 번쩍번쩍 빛납니다. 아, 참, 네, 이게 앵글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그걸 기준으로 행동하면 사실은 병이 와요. 없던 병도 와요. 일상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 보면은 유난히 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이 찾아오겠죠. 네. 자, 그리고 뭐 갑상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은 엔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소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좀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쉼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막 달리는 분들, 좀 심각하게 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이 그을리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엔진이 그을려서 결과적으로는 갑상선이 항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하가 온다든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장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종, 그 신장이 안 좋으면은 이 부신 기능, 이제 키드니 옆에 그 부신이 약화가 돼가지고 막 퉁퉁 붓고 이렇게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막 호르몬이 제대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살찌는 것도 뭐 호르몬의 이상이다,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주 뭐 극히 일부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먹어서 찌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결국은. 네. 자,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느끼는 게 하나 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냥 제 느낌이에요. 왜 그게 이렇게 투과가 되는지, 평상시에 그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 보여요. 아마 지금 상황도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잘 되는 아이들, 그리고 예전에 뭐 소녀들은 나뭇잎만 굴러가는, 요즘 그런 소녀는 없겠죠. 나뭇잎만 굴러가도 막 까르르르르
화려하고 이렇게 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이렇게 해맑은 천진난만한 소녀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친구들을 제외하면은 적지 않은 승객들의 표정에는 그 먹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근데 끼어 있을만 하겠죠. 사실은 먹고 사는 거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특히 이제 가정을 꾸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막막함, 그냥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친한 사이에도요, 사실은 내 몸이 아프고, 그리고 뭔가 내 성격 자체나 이제 내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으면은요, 그냥 그 평상시에 이렇게 이해했던 것도 요만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유난히 옳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산다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는 않아요. 어떤 분도 되게 잘 살아 보이고 뭔가 밝아 보이고 힘든 게 없어 보이는 분도요. 막상 그 집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고민 없는 사람 없고요. 골칫덩어리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평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많은 걸 바꿀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서두에 인용한 술병 이야기입니다. 뭐 어차피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다면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인생을 싫어하면 인생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사람은 운도 안 따라요. 행운도 안 와요. 네, 그렇게 약발이 안 받아요. 자체가 괴롭고 되는 노릇이 없다고 이미 인정해버린 상황에서 그 어떤 행운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죠? 모든 건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순조롭지 못한 요즘이지만 의기소침하기보다는 좀 조금만 더 참으면은요 밝은 일상이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어수선해요. 뭐 선거도 해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뭐 계속 하루하루 갱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뭔가 일은 봐야 되니까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제 제가 배웠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도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밝은 표정이 힘든 고비를 쫓아내는데 특효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근데 전 기분 좋아요. 이렇게 햇살이 창문을 향해 들어오면서 화면은 좀 약간 반짝반짝 광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